(2016년 9월 7일) 앞서서 예고드린 대로 미주알 고주알 첫 방송 시작합니다.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미주알 고주알 국민들께 일러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꼰지르겠다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요. 죄다 꼰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박주신 병역 의혹에 관한 이 선거법 공판을 포함해서 이 문제들은 한마디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건의 진실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관계된 사실들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진실을 덮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계된 어떠한 팩트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저는 사람의 마인드란 어떤 실체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논의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사건인지 몰랐으면 저는 이 사건에 아마 발담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니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더 알아보게 되고 논의하게 되고 그리고는 고발하게 되고 즉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의 정신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이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의 정신입니다. 역사상 거대한 시민혁명들이 아마 그런 정신들이 모여서 일어난 역사적 파도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박주신 병역에 관해서 말을 하면 고소를 합니다. 박주신 병역 문제에 관해서 방송을 하면 고소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은 이것이에요. 알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 밝힐 수 있습니다. 니들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진실은 이래. 그렇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법원에서 증인 소환했을 때였습니다. 당당하게 증인 소환에 응해서 자,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밝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너 고소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공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이 미약하게나마 힘이 없지만 사실 이 방송 몇 분이나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사건에 관해서 이러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 혹은 저를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시겠죠. 자, 이 힘없는 목소리로나마 최소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고 어떻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해드리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15분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공판에 임해보면 공판은 어떤 의미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게임과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땅 따먹기 하는 게임 양쪽 주자들은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한쪽은 검찰 측입니다. 9월 5일 날은 9월 5일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는 두 번째 준비 공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공판인가? 박주신 병역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한 재판의 진행하는데 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요를 논의하는 기일이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자, 땅 따먹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땅 따먹기 게임에서 준비 공판 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땅 따먹기 게임을 하는데 자,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준비 공판 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로 오전 중에는 목소리가 잘 안 풀려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오전인데 올릴 수 있는 게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땅 따먹기 게임에서 어떤 룰을 적용하고 어떤 깃대를 꼽을 것이며 어떤 주자가 나와서 싸울 것인가 하는 등등의 룰을 정하는 것이 준비 공판 기일인데요. 두 번째 준비 공판 기일에서 저희가 얻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투사분들이 열심히 싸워주셔서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3가지 정도를 간추린다면 첫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박주신 증인 채택입니다. 박주신 씨가 와야 할 것 같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과 와야 합니다라는 피고인들의 신청과 와야 할 것 같다라는 재판부의 판단과 와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검찰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박주신 증인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신 증인이 출석할 경우 신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 물론 많은 변호사분들의 조력을 받으시겠죠. 이런 경우에 어렵사리 1년 넘게 주장해서 불러다 놓고 어떤 진실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출석시켜서 신체 검증을 하겠다. 신체 검증을 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아니면 저는 군과 관련된 병무청이나 군과 관련된 병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병원에서 철저하게 신체 검사의 검증 계획을 세워서 물론 박주신 씨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입회하는 최소한의 인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과거에 어느 총리 후보님의 경우는 언론이나 입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 개방을 해버렸죠. 근데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꺼리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배석한 가운데 신체 검증을 진행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공판기일의 최고의 수학은 백미는 박주신 씨의 증인 채택과 신체 검사를 하겠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올린 수학은 공판 조서 관련입니다. 저희가 1심 재판을 쭉 진행하고 나서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느낀 생각이 뭐였던가요? 뭐야? 재판은 이게 아니었잖아? 판결문이 어떻게? 이 느낌이었습니다. 자,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남는 것은 공판의 조서입니다. 재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승차를 했습니다. 열심히 표지판이 이제 뭐 대전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고 서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이었습니다. 뭐야? 왜 우리는 서울행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고 있었는데 부산에 내린 거야? 이랬을 때 그 잘못된 과정, 뭐가 잘못되었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과정에 대한 증거가 공판의 조서입니다. 근데 공판의 조서는 이제 물론 재판부가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쁘게 생각하자면 재판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판 조서의 기록은 아주 최소한의 것만 남길 수 있습니다.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녹음 신청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다면 재판 전 과정을 그 재판 전 과정을 언제라도 조서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재판의 조서에 남기기 위해서는 녹음된 음성 파일이 녹취된 서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어진 서류를 공판 조서에 첨부시킬 때 그것이 공판 조서가 되게 됩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는 그러한 저희가 노력이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게을러서? 아니죠. 저희는 법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병이 들었습니다. 법원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판 전체 과정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는 그 전체 녹음 과정을 녹취하고 싶지만 그 일이 절차상 굉장히 번거롭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녹취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녹취로 만들어서 공판 조서에 첨부케 하는 그 절차를 하기로 재판부가 허락하셨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